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했습니다. 둘 다 이제 오늘은 하락을 시작으로 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둘 다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달에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이제 분기마다 찾아오는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크게 밀지 않고 그대로 잘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이제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면서 웬만한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증시 분위기가 괜찮아진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경기가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침체가 다가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족했던 공급망이 완화가 될 수 있다. 네, 그 부족했던 공급이 이제 풀릴 수 있다. 네, 그런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부족했던 그런 공급망을 또 이제 뭐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을 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경제가 결국에는 침체로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그런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증시가 뭐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그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1조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뭐 커버를 좀 쳐줬지만 그래도 이 증시가 아직까지 크게 뭔가 수급적으로 눈에 띄는 수급은 없다. 계속 좀 빠져나가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금 이제 1200억 매도하면서 빠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200억 정도 매수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일봉 보았을 때는 지금 뭐 바닥 라인 계속 터치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21선 받치면서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은 그림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뭔가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상단 돌파가 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제 코스피가 좀 이제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분이 아니고요. 이 61선을 지금 계속 넘지 못하는 채로 좀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61선을 넘는지도 좀 보면 좋은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도 옵션 만기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어떤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는지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해주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 라인에서 지금 딱히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1선 위로 이제 반등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도를 좀 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연속적인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도 지금 같이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다시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계속 불안하고 글로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상승 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올라가더라도 금방 또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 뭐 다우, 뭐
이렇게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뭐 부합 수준이지만 상하이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하락하는 방향으로 계속 눌러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일봉 이 환율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계속 이 바닥 라인 지지를 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락 이후에 금방 이제 또 어느 정도 바로 회복을 해버리면서 60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지금 이 환율이 수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지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그리고 시장 상황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환율이 떨어져서 좀 이제 증시 분위기도 개선되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반등될 때까지는 그 환율이 좀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가볍게 이 증시 전체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보합 수준입니다. 네, 크게 변화 없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이제 채권 수익률은 미국 국채금리 3%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3% 이상 막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3% 이상은 치고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이 흐름도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급등을 해버리면 주식시장에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 계속해서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77% 상승하였고요. 19,5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0원 정도, 뭐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뭐 옵션 만기일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 전체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 흐름, 옵션 만기일에 대한 흐름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량을 보면 뭐 390만 주 정도로 크게 뭐 변화 없었고요. 어제 이제 230만 주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속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죽은 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한 1,000원 정도 수준이죠. 네, 1,000원 안팎으로 해서 계속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또 이제 반등을 해줄지 좀 그런 것들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뭐 좀 올라간다라고 한들 거래량이 없는 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 지루한 횡보 흐름을 끝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한번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그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확실하게 좀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1,500만 주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한번 쭉 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네, 요 정도로 이제 치고 나가면서 점점 이제 거래량이 뭐 며칠 정도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이전보다 더 많이 터지면서 2천만 주 이상 붙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변수가 계속 이제 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템포를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장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이고 경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초입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추후에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좋게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도 계속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내일 뭐 월요일 조금씩 뭐 또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추세선이 다시 한번 유지가 된다. 네. 그래서 바닥 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추세 라인이 크게는 좀 그어졌고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라인도 지금 그어졌다. 그래서 크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깃발 모양 형태로, 그죠? 삼각형 모양 형태로 주가가 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렴 구간에서는 분명히 위든 아래든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며칠도 아니죠. 한 몇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뭐 하락이 되었든 상승이 되었든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 예비 매도자들이 매수나 매도를 하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요 패턴에서 좀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쌍바닥 정도 다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며칠 더 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400원 정도가 지금 뭐 오랫동안 이 바닥 라인을 터치하던 그 라인이긴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라인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241선인데요. 24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 지금 2만 1,000원 정도죠. 네, 2만 1,000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좀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치고 나가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네, 유상증자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고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3월 달부터 보면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근 이제 3달이 지났는데 뭐 크게 진전이 없는 채로 주가가 질질질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재미없고 지루한 종목, 괜히 투자했다. 뭐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라도 사실 뭐 요때 대상승기에 요때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요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이제 좀 낮아지면서 요런 이 가격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평균 단가도 요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이제 요때 쭉 올라가고 요때 이제 파동을 멈췄을 때 한번 털고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꾸준히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부정적인 흐름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말도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전체 시장도 좋지 않고 뭐 이런 흐름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하는 종목을 딱딱 집어내기에는 시장도 너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뭐 급등하는 종목들 몇 개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종목들 가서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잃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인의 이제 그런 노하우, 뭐 단타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기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굳이 장투하는 것보다는 단타를 쳐서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게 크게 이제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돈 벌기는 그게 더 쉽죠.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장이 꾸준히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기만 해준다면 그 단타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로 되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를 때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잠깐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하락이 더 그죠? 바닥 라인이 더 내려가고 또 잠깐 올라가는구나 하고 버텼는데 또 바닥이 더 내려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와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익이 반토막이 나는 그죠? 원금이 반토막이 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가두리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엄청나게 큰 손실까지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금방 치고 올려주고, 그죠? 꾸준히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저도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도 참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음, 계속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꾸준히 매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닥 라인 있죠? 이 17,000원, 이 17,000원대에서 하단이 뚫린다면 그때는 저도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기준을 세워왔던 그 박스 하단이 깨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라인 자체가 깨지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분위기, 그죠? 그런 분위기들을 보았을 때는 하단이 이까지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추세 살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굳이 차트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볼 필요도 없고 뭐 하루하루 이 주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뭐, 네,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3개월 정도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러고 분명히 우리는 노림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노림수 중에 하나는 이 급등의 이후, 그죠? 오랫동안 횡보 기간, 그리고 이때도 이제 급등, 그 이후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해왔고요. 그죠? 그래서 요때, 그죠? 3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차 상승이 그냥 나오냐? 그냥 이 차트 패턴에 의해서 다음이 예상되느냐? 충분히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기술적으로도. 왜냐면 요때와 요때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니까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기존 사업이 거의 사장되듯이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지금 살아나고, 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크기가,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게 이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네. 그래서 뭐 한 나라,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정치인에 의해서 이 형성된 시장이 아니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네. 원전 시장이라든지 수소 시장이라든지 해상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개발을 다 진행을 해놨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 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는데 사실 뭐 크게 현재 대비해서 시장도 뭐 크게 높아지지 않고 그죠? 그리고 뭐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기존 사업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차입금도 뭐 그런 대로 많이 개선을 했지만 뭐 앞으로의 사업이 뭐 지금과 비슷하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이쯤 올랐을 때 그냥 정리를 했겠죠. 네. 왜냐하면 요 정도 가치에 머물 것이다. 그죠? 한참 동안 이제 뭐 사이클을 가지고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올라가는 데에는 의미가 하나씩 있었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편입으로 인해서 들어갔고, 한미 원전 공동 그 협의, 네.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합병, 그죠? 두산 그 밥캣이었죠. 밥캣 지분을 합병을 시키면서 또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흐름이 아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월봉을 보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월봉으로 본다면 추세 자체가 뭐 최근 6개월 동안은 뭐 재미없이 횡보를 했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쭉 떨어지던 놈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뭐 한전 KPS는 크게 많이 못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대부분의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뭐 지금 몇 개월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의 뭐 전성기 시절을 제가 계속 얘기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요때도 이제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2005년하고 2006년 뭐 2005년 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때 보시면은 뭐 6천 원대에서 그죠? 3만 원대까지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계속. 그러고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게 몇 개월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11개월 동안 이 상단 라인을 뚫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많이들 생각했겠죠. 분명히 이제 산업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미리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벽을 눌리면서 횡보를 많이 했고, 이제 뭐 별로 안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렇게 예상을 했겠죠. 근데 그 구간을 이제 3만 원이라고 해서 뭐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갔다, 뭐 6배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확실히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힘을 받습니다. 네, 분명히 때가 있어요.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사실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고요. 오랫동안 이 횡보 라인을 그렸다가 그죠? 오랫동안 지키던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랫동안 지키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이제 좀 뚫고 나가가지고 뭐 주식수는 많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이 지금에 왔을 때 성장성이 없는 것이냐? 아니요. 지금 이제 SMR 시장, 원전 대형 원전 시장, 그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까지 그죠? 해체 시장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이 세 개만 하더라도 1,000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30년까지 시장 파이가 1,000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팀 코리아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미국과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각 공기업들 모아가지고 원전 관련 공기업들 모으고 그다음에 방사청까지 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방사청은 이제 뭐 그 방사 관련인데 왜 굳이 또 이 원전에 꼈는지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원전 하나만 가지고 또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 그 투자를 또 많이 했고 그런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방 관련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전차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한 네, 국가들에게 원전을 빌미로 해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값싸게 수출을 해주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트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그런 은행들을 껴가지고 네, 전체 공사 비용의 40% 이상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또 이제 공언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그걸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니 상당히 이제 네, 진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작년 여름 때 우리가 막 원전 시장 커진다, 이제 원전 살아난다라는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도가. 지금 이제, 진짜로 이제 실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라든지 폴란드 원전도 이제 1년 뒤면은 거의 네,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면은 체코, 폴란드만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들도 이제 서로서로 이제 원전을 짓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할 것이고 SMR 시장도 매년 성장을 하면서
네,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몇 개월을 뭐 6개월 이상을 그렇게 못 버텨가지고 지금 그죠? 이 추세, 전체적인 추세를 보지 못하고 일봉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30분봉 눌러가지고 이건 분석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횡보하는 장에서 이 30분봉, 뭐 15분봉, 5분봉 이거 분석해서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할 때는 사실 그냥 월봉만 보고, 네, 길게 길게 보고 그냥 접근을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진짜 터무니없이 그냥 버틴다, 뭐 무작정 버틴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거의 지금 2년 몇 개월이죠. 한 8개월인가요? 그 정도 이상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리뷰를 해왔고요. 결국에는 가치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오랜 주주분들도 같이 봐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가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2배 이상 수익을 보시고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우연찮게 이제 네, 고점에서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와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뭐 계속 횡보를 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나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시작은 여기였고요. 뭐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엔 꾸준히 지금 저는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봐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을 보았을 때 성장하는 기업들은 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에너지 산업 앞으로 이제 키워드입니다. 반도체도 중요하고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수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에너지라는 이 키워드가 주가 되지 않을까.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위기감이 올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충분히 좀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장이 좀 사실 뭐 빨리빨리 올라서 여러분들께 힘을 주면서 네, 좀 우리 성과도 버틴 만큼의 성과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조금은 네,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내년까지도 계속 뭐 들고 갈 예정이고요. 네. 크게 수익을 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살아나고 이 원전 산업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어디까지 네, 치고 나가는지 한번 저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계속 꾸준히 네, 잔여 자금들 좀 집어넣으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33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6만 5천 주 매도했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 매수에 의해서 좀 이제 마지막에 뭐 반등을 했는지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붙어 주었고요. 금융 투자가 그동안 이제 좀 매도를 하다가 하루 정도 네, 매수를 좀 했습니다. 보험, 투신,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옵션 만기일에 의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네, 내일이라든지 앞으로 다음 주에도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로 접근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계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급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매도하는 명분이 있었죠.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 이 금융 투자가 매도하는 명분이 이 EWR 상장에 대해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단 신주 소화 물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그 신주가 상장될 때 매도하는 것보다는 미리 매도를 쳐서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교환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매도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네,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보시면은 1,500만 주, 오늘도 1,500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까지 지금 500만 주 정도 상승을 했고요. 공매도 잔고가 1 공매도 거래량은 지금 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지만 꾸준히 지금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잔고가 증가하는 폭은 좀 많이 줄어들었긴 합니다. 네. 초반에 지금 많이 공매도를 쳤고요. 딱 500만 주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EWR 신주가 한 600만 주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 600만 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채워줄 만큼의 공매도 잔고가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도 1WR 상장 물량이 한 2천만 주 정도였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꽤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까지 막 증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적당히 늘리고 좀 마무리를 하였으면 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공매도 잔고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매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자, 오늘은 네, 체결이 조금 10만 주 정도 더 많아서 3,170만 주. 대차 잔고는 확실히 멈춰 있습니다. 최근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 300만 주 정도 늘어나고부터는 네, 그 뒤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함께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차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공매도 잔고도 그 이상으로 지금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고요. 추적 물량 5만 7천 주 매도해서 2만 주 플러스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율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요 며칠 정도는 크게 외국인 투자자가 네,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정적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어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좀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네, 한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이제 면담을 했고요. 한전과 이제 예정되었던 것을 이제 좀 그 펑크를 내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한수원과 이렇게 하는 면담에서는 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 한수원과 같이 진행을 한 것 같고요. 해외 원전 진출 협력을 협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 미팅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기업 간의 실질적인 원전 분야 협력 시작점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해외 대형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외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내부 그 원자로 그 다음에 외부 시공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원천적인 기술 자체는 네, 저기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개를 조합한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네, 향후 해외 수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렇게 협력을 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폴란드 원전 네, 인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 이제 구체적인 이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좀 매각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할까? 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허가 이 APR 1400 모델이죠. 그게 이제 UAE 쪽에 납품한 모델인데 그게 지금 이제 다른 국가에도 많이 납품이 되어야 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원천 기술이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특허를 문제를 삼았을 때는 네, 우리가 멋대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없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우디 원전 모델도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도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재개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 미국과 사우디 간의 그런 핵 협의에 있어서 좀 마찰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그 기술이 들어간 원전을 지금 사우디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예비 그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를 차라리 한 번에 인수를 해버리면 이런 특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12조 4천억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12조 4천억을 한 기업이 지금 매입을 하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 정도가 아니면 SK 정도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네, LG도 좀 12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그 정도 급은 또 거물은 되어야지 좀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지금 나서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가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뭐 매입을 한다면 매입을 할 거고요.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한미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구성을 성공한다면 굳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시공과 기자재 제작에 강점을 보이는 우리가 충분한 파일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를 만약에 우리 경쟁자 그 프랑스 EDF 그쪽에서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장이 묘하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이제 공동선언문에 원전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원천 기술과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을 합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뜻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도 조금 향후에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내일 마지막 금요일 시장 좀 마무리하고, 뭐 적당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그래서 다음 주 새로운 시장 좀 열리면 조금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EWR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지나갈 때까지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템포를 길게 가지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천히라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뭐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뭐 종목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